이번에는 좀 특별한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 중 하나죠. 아, 배춘영 씨랑 너무 유사하네요. 이렇게 표절하면 안 쪽팔림? 거지 근성 보소. 1년 가까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허락받긴 했다만 그래도 이제는 슬슬 좀 차별점을 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만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내용은 대신 책 봐드리고 본대로 씨부려드립니다. 대책본부의 첫 번째 작품 셜록 홈즈 시리즈의 주홍색 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이 작품의 서브 주인공이지만 주인공보다 비중이 많은 왓슨 박사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왓슨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닥터. 능력도 좋아. 사실 얘가 주인공인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하지만 왓슨이 너무 잘나면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 홈즈가 덜 빛나 보일까? 우리 작가님은 왓슨에게 단한 너프를 때려버립니다. 야, 독해다 독해. 이래도 살아있어 싶을 정도로 평범한 의사인 왓슨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 군의관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총도 맞고 장티푸스도 걸리게 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의 인간을 더 이상 전쟁터에 두기 죄스럽다, 가로 열고 다치면 느그아들 판단을 내린 영국군이 왓슨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고 9개월간의 휴가와 귀국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군대답게 진짜로 소정의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거지꼴이 되기 전에 싼 집을 찾아보자 하고 돌아다니던 중에 자신의 후배 중 하나였던 스탠퍼드란 사람을 만납니다. 스탠퍼드는 아이고 왁슨 박사님 꼴이 왜 이렇게 아무도 빼빼로가 되셨어요 하고 처음부터 비하된 왓슨의 외모를 비하해요. 그리고 아유 언제 밥 한 끼 한번 해요 하는 스탠퍼드의 MZ식 표현을 영포티 왓슨이 알아들을 리 없죠. 지금 예? 지금? 그렇게 식당으로 가는 중에 왓슨이 본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프리스타일로 읊고 살집을 찾고 있다고 지금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스탠퍼드가 아! 마침 오늘 병원 연구실에 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좋은 하숙집을 하나 구했는데 혼자 살기에는 비싸서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 괜찮으면 그분이랑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왓슨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데 여기서 스탠퍼드가 좀 망설여. 아,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지가 먼저 제안해놓고 갑자기 보험을 깔죠. 내가 볼 땐 얘 왓슨한테 원한이 있어. 뭐지? 혹시 내가 얘한테 잘못한 거 있나? 그래서 왓슨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생각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그냥 검증이 안 된 약품을 친구한테 먹이는 정도? 아, 그래도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도 먹을 정도죠. 아, 가끔 실험중 시신을 막대기로 패기도 하고요. 룸메이트 소개한다더니 무슨 살인미수범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독극물을 본인도 먹으면 뭐 독 데미지가 분산이라도 되나? 뭐 막대기로 맞는 시체가 두고 더 늘어나긴 하겠네. 그런데 또 여기서 왔으니 그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말하면서 순식간에 스탠퍼드를 범부로 만들어버립니다. 너 그 정도는 재능 없어. 그렇게 왓슨을 홈즈의 연구실로 안내하고 인사를 하는데 홈즈가 바로 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나봐요. 왓슨이 놀라요. 뭐지? 쟤들끼리 짰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던 아닙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진사람피가 필요한데 하면서 왓슨하고 스탠퍼드를 쳐다봐. 그래도 다행히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핀을 만든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제가 영국범죄 적결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면서 신이 나요. 벌써 정상은 아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해서 스탠퍼드가 소개를 해줍니다. 손님 찾으시던 룸메이트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홈즈가 기뻐하면서도 추가로 덧붙여요. 아, 같이 살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현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관입니다. 일단 전 집에서 담배를 핍니다. 괜찮아요? 아, 저도 피우면 됩니다. 괜찮아요. 또 가끔 엄청 조용하다가도 소란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아, 전 정신 사나운 걸 싫어하고요. 소음을 싫어하고요. 권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시끄럽게 하면 평생 조용한 곳으로 보내주겠다. 혹시 바이올린 소리도 포함되나요? 아! 실력이 좋다면 상관없지만 형편없으시다면
더 줍지 실력으로 설치면 감은 없다. 내부변의 조울증 환자와 전쟁 PTSD 흉기 소유자 둘 다 미친놈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하면서 각자 갈 길 가만한데 여기서 둘은 서로에게 흥미를 느껴요. 그래 너네끼리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역사상 최고의 듀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홈즈와 왓슨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되고 왓슨은 이때부터 홈즈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지금 요양 중이라 백수고 신기하잖아. 자기 입에 독도 털어놓고 시체도 두드려 팬다는데. 그래서 관찰을 좀 했는데 확실히 정상은 아니야. 이걸 이제 눈치챈 게 더 정상이 아니긴 한데 완벽해 보여도 나사가 좀 심하게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백과사전인데 쓰다가 만 느낌이야. 의학적 과학적 지식은 전문가인 왓슨이 모르는 거 알 정도로 똑똑한데 천문학이나 문사철, 정치 그러니까 문과적 지식이 없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도 몰라. 그렇다고 가르쳐주면 흥미로운 주제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열심히 잊어야겠군요 라고 갈릴리오씨 뒷목 잡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왓슨이 어째서? 도시대? 라고 하면 용량의 제한이 있는 인간의 머리에 그런 걸 채울 공간은 없다. 그리고 그걸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죠? 가로 열고 문과 혐오 이껍죠? 정의하자면 리버스 커뮤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가진 지식은 정반대이지만 상대방에게 구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결과는 동일하다. 럭키 구타 유발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왓슨이 이런 홈즈에게 개추를 주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어느 날 왓슨이 하숙집에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어떤 기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읽어봐요. 요약하면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은 한눈에 한 사람의 지금까지 삶과 직업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무슨 호경련식의 그림이다. 이걸 보고 왓슨이 성질을 내요. 아침부터 무슨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똥글을 봤다. 얘 실제로 시켜보면 틀린다에 내 손모가지야 돈 전부를 건다 하면서 돈 없으면서. 하지만 또 그 와중에 홈즈는 여기서 구타를 유발해요. 이거 진짜 잘 썼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은 잃으시겠네요. 그거 제가 썼거든. 박사님, 제가 처음 박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걸 맞췄죠? 제가 그걸 어떻게 맞췄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우선 박사님이 스탠퍼드랑 친하시길래 의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군기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군의관 출신이라는 걸 추론했죠. 또 그 와중에 많이 쇠약해지시고 까맣게 탄 걸 보니까 열대지방으로 가서 고생을 좀 했다는 걸 알았죠. 현재 영국의 정세에서 그럴 만한 곳은 아프가니스탄밖에 없을 테니 이를 확신했습니다. 이게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끝까지 사용되는 바로 셜록식 Right Now 방법 되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야?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러고 나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틀리는 순간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걸 듣고 왓슨이 감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최애캐에 빗대서 칭찬합니다. 오타쿠들의 최고의 비법이죠. 캬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마치 코난이나 김전일 같으십니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우리 홈즈는 뭐다? 구타 유발자다. 칭찬으로 하신 말씀 같으신데 여자랑 연애하느라 추리도 제대로 못하고 수 틀리면 축구공이나 걷어차는 놈이랑 동급 취급한 건 불쾌하네요. 그래요? 그럼 김전일은요? 그 친구도 하수입니다. 결국 마지막 누군가를 설득할 때 할아버지의 명예를 거는 거 말고 걔가 뭘 할 수 있죠? 맞는 말인데 없죠? 난 진짜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얘는 처음 자기소개할 때 룸메이트가 뭘 들고 있다고 했는지 까먹었나?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잊어버리셨나?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이딴 X가 세계적인 스타? 싶지만 홈즈의 쇼앤프루브가 시작됩니다. 홈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로 열고 진짜 영국에서 시작되었음. 어젯밤 런던의 한 방에서 사람 한 명이 끔찍하게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오실 때를 대비해 내일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겠다. 기아의 도움을 간곡히 바랍니다 라고 어디 토익이나 수능 영어에서 볼 법한 말투의 명이죠. 왓슨이 이걸 보고 잘됐다. 당신이 좋아할 최고의 쇼앤프루브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금 가서 이 몸 등장하면 완벽한 상황이 아니겠냐 하는데 우리 홈즈는 이번에도 구타를 유발합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해봤자 경찰이 다 공 가져갈 텐데 제가 가서 뭐해요? 하지만 박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가볼까요? 그럼 하지 마 이씨! 현장으로 가는 마차에서 왓슨은 착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맞나?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이 무거운데 그런 마음 한켠에서는 홈즈의 쇼앤프루브를 볼 생각에 약간 기대가 되는 본인이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하지만 이 세계관에서 왓슨은 아직 정상이었습니다. 옆에 놈은 이 상황에서 웃으면서 바이올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이 바이올린이 무슨 소리가 나고, 저 바이올린은 무슨 소리가 나고. 책을 읽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엄마가 내 뒤틀린 상황원의 성적표를 보고 심란할 때 옆에서 아빠가 몰래상 구부째를 자랑하는 걸 보는 느낌이야. 이 3원 아이오니 말이오. 귀걸이가, 근데 얼마냐면, 아빠 조용! 그러다 또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차에서 내리고 저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들어가요. 누가 보면 그냥 동네 마실러 왔어. 그리고 이걸 본 그레거슨 형사가 보고 인사를 합니다. 역시 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두었습니다. 그대로요? 여기 이거 발자국 뭡니까? 나 영국의 버팔로 떼가 사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길가에서 얻을 정보는 다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형사님? 무슨 김장철 어머니 마냥 혼수를 둬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 며느리 아는 착혀. 1800년대 영국 소설에서 지게를 찾게 됩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싶다는 뜻. 그런데 그레그스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어야 했는데. 레스트레이드 제가 했어야 됐는데 하는 게 없어요. 무슨? 동료를 팔아요. 바로 밖에 당사자가 있는데 상처가 돼. 내가 레스트레이드였으면 여기서 3단봉 꺼냈어.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 여기서 잠깐 관계를 정리해주고 가자면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거스는 경찰 동료로 서로 라이벌로 생각하고 퀘스트 NPC 역할 겸 사고치는 패트와 매트 같은 캐릭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PC들은 홈즈와 왓슨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이녹 제이 드레버. 외상은 없으나 주변에 혈흔이 보임. 독살 추정. 특이사항 납작한 이마와 뭉툭한 코, 튀어나온 턱, 가르고 못생겼음. 입은 옷이 얼굴에 안 맞게 화려함. 조지프 스탠저슨이라는 인물과 함께 다녔던 것으로 추정. 시신 근처에서 의문의 여자 결혼 반지가 나옴. 이것만 보면 그냥 못생긴 변태 아저씨라는 거 외엔 단서가 없죠. 그때 노련한 사냥개 레스트레이드 형사님께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글씨! 죽여합니다! 레스트레이드의 손끝을 따라가니 P로 써진 RACHE 라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이야, 이게 뭔데? 그레거슨이 묻습니다. 아까 반지 주인이 자기 피로 레이첼이라고 다잉 메시지를 쓰려다 다 못 쓴 거 아닐까? 자세히는 뭘? 홈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를 벌리고 보는 타입. 네, 잘하고 계세요. 저 드레버 씨의 손가락은 피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현장을 발견했던 경관이 사는 주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그래도 착한 패트와 매트, 가르고 호구들은 정보를 주고 홈즈는 원하는 걸 봤더니 바로 다시 자기 할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사님, 범인은 남자이고요. 키는 183이 넘고 시가를 피며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체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이죠. 사건은 관련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세, 너 재능 있어. 계속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수사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BT만 잔뜩 짓거리고 사라져요. 자, 혹시나 띠껍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잘 보세요. 이게 띠꺼운 겁니다. 자, 어차피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아니까 지금부터는 홈즈가 어떻게 저 사실들을 추리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부금 주세요. 처음에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서 밖에 개판이라고 형사들에게 핀잔을 줬었죠. 여기서 홈즈는 형사들이 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는데 마차 바퀴에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범인이 마차를 타고 왔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시가 담은 잎들을 보고 종류까지 맞춰버리죠. 또 가장 중요한 키! 홈즈는 건물 안에 있는 신발 발자국과 벽에 쓰여진 레이체라는 글씨를 보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 눈높이에 맞춰서 글씨를 쓴다는 점을 통해서 그의 키까지 추측을 해냅니다. 확실히 주인공은 주인공이다.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추리를 들은 왓슨이 칭찬하니까 그 구타요발자가 소녀마냥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얘 때문에 혈압이 오른 독자님들을 위해서 작가님이 준비한 작은 변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홈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홈즈 일행은 처음 현장을 발견한 경관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경관이 현장 근처에서 마주쳤다는 취객의 인상창의가
아까 홈즈가 말한 프로파일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돼요. 키는 183이 넘고 혈색이 좋으며 담배를 피며 현장에 돌아오기 위해 변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경관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홈즈가 지금까지 살살 긁던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패기 시작합니다. 그딴 식으로 수사하면서 경찰을 하려고 하냐. 넌 지금 그레그슨을 부하로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거다. 넌 아마 평생 경관 계급에서 썩 다 뒤질 거다. 당직 쏘고 자다가 나온 경관은 갑자기 타인에 의해 자기 인생의 종착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홈즈는 주인공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다음 작전을 개시합니다. 집에 돌아온 홈즈는 지금부터 반지를 찾는 키 183에 풍채가 좋고 담배를 피는 룸을 잡기 전에 미끼를 준비합니다. 신문사에 광고를 올려요. 제가 우연히 결혼 반지를 주었는데 주인이 있으시다면 베이커가 221B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건 현장에 돌아갔으라도 반지를 찾으려 했던 범인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아, 반지 이거 말하는 건가? 기싸봐! 하면서 찾아올 거라 생각한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미끼를 몹니다. 그날 밤 바로 찾아와요. 어지간히 급했나봐. 생각한 대로 흘러가니까 홈즈는 신이 나죠. 역시 나는 똑똑해. 그렇게 키는 183이 넘고 혈색이 좋으면 담배를 피는 이런 남자가 들어와서 일로 와이! 하려고 하는데 무슨 혈색 좋은 아들을 둔 것 같은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에? 에? 그리고는 자신의 딸이 잃어버린 반지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요. 순식간에 본인의 딸을 살해 용의자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홈즈가 생각했던 범인 인상착의와는 다르잖아. 그래서 홈즈가 정말 딸님의 반지가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이 시뻘개져서 물어봅니다. 사람 죽인다는 눈이 이런 눈이더라고. 그래서 홈즈가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일단 가세요 하고 돌려보내요. 뭐야 쫄았지? 그리고 홈즈는 이런 모습에 최소한 공범일 거라 생각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홈즈의 집에서 나온 할머니는 쩔뚝이던 다리가 갑자기 멀쩡해집니다. 홈즈는 잠시 당황하지만 마차를 타고 도망간 할머니를 뒤쫓았고 딱 멈췄을 때 마차를 급습했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야! 중간에 뛰어내린 거야.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던 홈즈의 허를 찌른 변장술이었죠. 애초에 할머니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의 도끼가 바싹 오르게 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된 홈즈는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베이커 스트리트 탐정단. 얘네가 누구냐? 쉽게 설명하자면 생계형 어린이 탐정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9세기 영국답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따윈 없고 어린이 노동 착취를 곁들인, 그리고 어린 탐정단 중에서 이 둘이 빠진 느낌입니다. 왜? 트롤링 하면 돈을 못 받거든. 애들이 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지. 야, 우리 아직 애들 놀이 아니야? 꺼져. 그리고 이들에게 지령을 하나 내리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들을 보내고 얼마 안 돼서 그레그슨이 신나서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홈즈가 긴장을 합니다. 에? 내가 저런 놈한테 빌렸다고? 아니 저 떨거지가? 나보다 더? 당황스럽지. 루피가 2년 뒤에 강해져서 돌아오자고 했는데 가장 강해지게 루피가 아니라 어디서 불법 튜닝해온 프랑키인 거 아니야. 에? 또 시테? 그래서 범인이 누구죠? 해군 중이 아서 샤르팡테입니다. 홈즈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이야. 여전히 병신 같아줘서 고마워. 풀플레이트 불법 튜닝 암호가 사실은 태무산이었던 거지. 법만 번지르르 하다는 뜻. 아, 레스트레이트 형사님보다 빨리 찾으셨군요. 고생하셨네요. 그럼 무용담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신나서 좋다고 또 풀어요. 누가 봐도 자기 돌리는 건데.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레그슨처럼. 뭐 그래도 그의 무용담을 풀어보자면, 그레그슨은 피해자 드레버의 정보를 찾아다녔고 그가 마담 샤르팡티의 하숙집에서 지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용포티 드레버 씨가 이제 막 20살 된 마담의 딸한테 지급됐다는 걸 알게 되죠. 어디 사는 몇 살? 아저씨랑 피쉬앤칩스 먹으러 갈래? 그리고 그걸 마침 휴가를 나왔던 시스콘 아서 샤르팡티에게 걸리게 되죠. 죽을만 했네. 그리고 이런 아서를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그레그슨이 얘기합니다. 아, 스탠저슨 씨를 쫓아간 레스트레이드는 이런 거 못하죠? 이때 레스트레이트가 홈즈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구타 유발 지망생 그레그슨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난 이미 범인을 잡았는데 스탠저슨 씨는 만나고 왔어? 그 사람 오늘 아침 6시에 살해당했어. 씨나. 레스트레이드는 호텔에서 살해당한 스탠저슨의 살해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레이첼라는 피로 쓰인 글씨와 그가 칼로 찔려 사망했다는 점,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발견했다며 가져옵니다. 여기에 홈즈가 환호성을 지르죠. 알약? 역시 야호! 뭐 어쨌든 홈즈는 알약 2개를 형사에게서 받고 난 뒤 선언합니다.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이걸 근데 누군가한테 실험해봐야 하는데 하면서 줄을 둘러봐. 다행히 하숙집에 병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를 데리고 옵니다. 그 개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절대로 본인이 먹겠다는 소리는 안 해. 그리고 개한테 알약을 하나 먹였는데 변화가 없어요. 홈즈는 당황을 하고 형사들을 아주 좋아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왜 안 죽지? 죽어! 이미 얘네들은 업무의 본질을 잊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남은 알약을 하나 더 먹이고 걔는 한껏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스! 계획대로!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군요. 홈즈가 외치는데 당연히 다른 3명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뭐가 풀린 거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자기가 만든 새로운 수갑을 소개해요. 아, 이건 신형 수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런던 경찰청께서도 이 수갑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묻는 거에 대답을 하라고. 그리고 또 갑자기 짐을 싸요. 나 여기서 책 2번 다시 돌려봤잖아. 이게 무슨 끝말잇기 같은 의식의 흐름이요. 그리고 또 베이커 탐정단 애 한 명이 돌아와서 마차를 대기시켜놨으니까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짐이 좀 많나봐. 그래서 밑에 있던 마블을 불러서 그가 짐을 잡던 순간 수갑이 채워지며 홈즈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범인 제퍼스 노프씨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장소와 시간을 조금만 옮겨서 1847년 서부 개척 시기 미국 사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부 개척 시기 미국은 어떤 곳이냐? 살아남기 시리즈 전부를 전독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냥 무법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막말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가 대신에 오늘 죽을 수 있으니까 방어용으로 리볼버 챙겨가 인 곳이라니까. 좋은 사람을 뚫어.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존 페리어와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혹독한 자연의 안녕하세요. 시련으로 주변 사람이 모두 죽고 이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존은 겨우 5살이 된 이 소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사실 꼬마야, 네 엄마는 말이야 미국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엄마는 죽었구나. 어릴 때 검정고무신 좀 봤나봐. 개소리 집어쳐! 그럼 우리도 곧 죽는 거야? 그렇지? 아저씨는 왜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언제 죽을 수 있어? 빨리 죽고 싶다. 죽으면 엄마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잖아. 그럼 굳이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천재인데? 그렇게 발상의 드리프트를 보여주더니 이번엔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구 발표 좀 해달라고. 영자야, 이게 게임이냐? 못 살겠다. 빽! 그리고 이제 죽으면 시집 파먹으려고 대기하는 독수리들이 직관하더니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우, 쉽지 않네. 동물이 봐도 미친 들인 거야. 그렇게 이들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또 다른 무장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구해지죠. 그들은 자신을 모르몬 교도라고 소개를 하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말라 죽을지 아니면 우리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형제가 되어 우리랑 함께 갈 것인지. 존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벨페 실패한 기존의 하나님보다는 얘네가 예수고 부처인 거야. 그리고 최소한 얘네들은 요즘 도를 아십니까 놈들보단 선녀지. 걔네는 오히려 우리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데 혹시 햄버거 하나만 커피 하나만 가능할까요? 홍홍. 얘는 내 지갑을 찢어. 그렇게 존 페리어는 본임을 잃은 소녀에게 루시 페리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모르몬교들에 의해 목숨을 구한 존은 잘 먹고 잘 쉬다 보니 어느새 정착한 모르몬교들의 사이에서 최고의 에이스가 됩니다. 사냥도 해주고 길도 찾아주고 농사도 해주다 보니까 그 폐쇄적인 사이비 집단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해골 하나를 주었더니 사실은 보선장급 인재? 두둥탁?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많은 땅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재테크의 달인 성실한 일꾼 존은 12년 만에 유타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존의 수양딸 루시는 존의 최고의 쿨부티 미녀로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루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근처에 있던 총각들이 다 수군거려. 야 방금 봤냐? 와 진짜 미쳤다. 내 아내임 병. 그렇게 루시가 평소처럼 광역 매혹을 걸면서 돌아다니는 와중에 매혹을 실수로 소들한테도 걸게 되고 이걸 당한 소들이 어이가 없네 새끼가.
하면서 루시를 덮치는데 한 남성이 루시를 극적으로 구해줍니다. 이야 다치지 마세요. 당신이 다치면 제가 많이 슬플 거예요. 이 멘트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어떻게 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여기에 자신의 저질 플러팅 발언을 깨달은 존이 어쩌지 하는데 루시가 웃습니다. 루시는 박스다. 얼굴값을 한다. 농담이었어요. 당신을 제 아버지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따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봬요. 루시는 그렇게 떠나고 존은 멍하게 서 있어요. 지금 우연히 목숨을 구해줬던 여자가 돈의 최고 쿨부티 미녀인데다가 그녀가 나를 호의를 가지고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한다? 하지만 이제 집에 아버님이 두 눈을 띄고 지켜보고 있는 나였으면 벌써 오늘 상견례하고 둘째 손자 세살 생일 선물에 묘비명에 쓸 문구까지 생각했어. 내 아내는 너네 최고 쿨부티 미녀다. 부럽지 야구리지.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존과 루시는 제퍼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얘는 그 호감 아님. 세 명은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제퍼슨은 진짜 가족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하던 은강 개발을 마저 끝내고 그때 청혼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꽤 예전 작품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퍼슨의 한마디가 전부 클리셰 범벅입니다. 당장 떠나기 전에도 그냥 갔다 오면 될걸?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당신에게 청혼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냥 북산 엔딩 나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북산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얘 때문에 존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몬교는 사이비 치고는 꽤 괜찮은 종교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종교를 믿기만 해주면 목숨도 구해주고 일자리도 주고 헌금을 걷긴 하지만 다른 데처럼 배가 망신할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면 참 좋은 당체 같지만 사이비가 왜 사이비입니까? 그들은 종교 재판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하고 또 일가족의 형제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가로 열고 장로님 안에는 한 명이 더 늘어난 라는 식으로 그들만의 독재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잣대는 존과 루시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아까 루시가 어떤 여자라고 했습니까? 돈의 최고의 쿨부티 미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르몬교의 부패한 영감들의 표적이 되고 그들의 수장 브리검령이 직접 존을 찾아와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이 존 신도 캐주 있게 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사이즈가. 당신 수영딸 루시 슬슬 시집집 갈 나이 같은데 설마 이교도와 결혼시킬 생각은 아니겠지. 기회를 주지. 드레버와 스탠저슨 중에서 한 명과 한 달에 혼인시키도록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안 하면 뭐 그때는 요 썰고 저 썰고 할 테니까 그래 알았어. 존과 방에서 몰래 듣고 있던 루시는 심각해집니다. 존은 딸을 남봉근들한테 넘겨야 한다는 걸 충격을 받고 루시는 에? 나보고 지금 저 이노맨과 조개소년한테 시집을 가라고? 나? 아머퀸 루시인데?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둘은 제퍼슨에게 SOS 요청을 보내고 최대한 조용히 자신들의 터전인 유타를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우리 이노맨과 조개소년이 이들을 찾아오면서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드레버와 스탠드스는 각자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장인어른의 환심을 사려 하는데 이게 좀 가관입니다. 드레버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4명밖에 없죠? 저는 루시를 포함해서 8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스탠저슨보다 부자.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청혼하러 왔더니 무슨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딸 바보 아빠 앞에서. 존이 빨리 만나고 싶었나봐. 당연히 존은 극대노하지만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딸이 돌아오면 전해줄 테니 지금은 아니 나가겠나. 에이 뭐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을 열고 나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5, 4, 3. 덕분에 드레버 스탠저스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됐지만 존의 이 행동은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존의 가슴팍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고 네 뜻을 바꿀 날이 29일 남았다. 그 이후에는 라는 열린 결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름 돋죠? 누군가가 잠든 사이 문을 따고 자신을 쳐다보다 이런 편지만 달랑 놓고 간 거란 소리니까. 그런데 이걸 매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무섭긴 한데 갈수록 좀 짠치죠? 생각을 해봐. 기껏 남의 집에서 문 따고 와서 하는 게 29, 28, 27 이 안에 안 정하면 진짜로 각오해라. 26, 25
이러는 거니까. 이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조는 뭐다? 늙긴 했어도 유타의 조로다. 그런데 이제 총도 들고 있는 고양이 목의 방울인 거지. 집에 쳐들어가서 칼을 꽂으면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누감?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공포에 찌들게 해서 말려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그렇게 말라 죽기 직전에 타이밍 좋게 제퍼슨이 나 강림을 하고 셋은 감시를 피해 유타를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짐 챙겨서 가면 될걸? 또 제퍼슨이 플래그를 셉니다. 루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올 수 없었겠죠. 다소 의역, 시아버지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절대로 루시를 해코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가! 구해주러 왔다더니 자기 혼자 난 생각보다 깨끗한데? 삼창을 하고 있어. 이러니까 당연히 유타의 아오니한테 걸리게 되고 그들의 추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빨리 가면 되는걸? 식량을 구하겠다고 혼자 사냥을 다녀와요. 결국 제퍼슨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리어 부녀는 잡히게 되고 대놓고 반기를 들었던 존은 죽고 루시는 이너맨이랑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루시에게는 후천성 못생김 혐오증이라는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루시도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사망하게 됩니다. 밀당할 맛이 나는 알파밀 보다가 밀가루랑 당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배 나온 아저씨 보니까 어떻게 살아?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남게 되죠. 이때부터 제퍼슨은 이노맨과 조개소년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곳곳을 캐치미 이프 유캔을 하다가 드디어 런던에서 마부일을 하던 도중 4885 너지 하고 복수를 한 거였죠. 내용만 보면 굉장히 측은하지만 결국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연행했고 실적을 챙긴 생각에 신이 났던 두 형사들은 다음날 대동맥류가 터져서 사망한 제퍼슨을 보게 됩니다. 이건 비록 악인이지만 공감할 이유가 있었던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에 아름다운 태장 클리셰를 따른 작가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클리셰의 왕, 클리셰에 살고 클리셰에 죽던 제퍼슨이 퇴장을 하고 홀즈와 왓슨의 대화에서 후속작을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범인까지는 말씀드렸지만 트릭이나 추리 방법은 안 알려드렸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설명하기는 좀 짜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서 느껴보길 원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니까 추천드리고요.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